튀르키예 경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교과서와 완전히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정상 아닙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 문제는 모든 거를 에르도안이 혼자 결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꼽혔던 튀르키예 대선이 결국 에르도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 또 심지어 중국하고도 다 연관된 문제고 패권 전쟁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요. 자, 튀르키예 분석을 위해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연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진짜 마지막까지 어쨌든 접점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에르도안이 재신임을 받아낸 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지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진 다음에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희망을 굉장히 정권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었는데, 일단 희망은 2차 투표로 간 것만까지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승부가 안 난 걸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2차 투표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2차 투표에서 역시 3등 했던 후보가 에르도안을 지지하면서 이미 2차 투표하기 직전부터 이거 끝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래도 50%에 가깝게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대선 전까지만 해도 경제도 진짜 완전히 망가지다시피 했고, 하여튼 겉으로 알려진 건, 그리고 대지진까지 일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어떻게 승리를 했냐, 도대체 무슨 힘이냐, 이게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강한 터키를 얘기했거든요. 강한 튀르키예를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 야당 대표였던 클루치다르올루는 그런 모습이 좀 없었어요. 좀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 부드럽지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그런 이미지적으로 주지 않았나. 그 부분이 저도 좀 봤을 때 이건 야당이 선거 전략을 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진 대책들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진 나는 지역에서도 에르도안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민심들이 있는 거 보면은 야당이 민심을 확 잡지를 못한 거죠. 심지어 종교도 도움이 됐다. 수니파 이슬람, 가부장제 바탕한 보수적 민족주의, 이게 먹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이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분석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선거가 한국이라든지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으면 이길 수가 없는 선거다. 여당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사람들은 이걸 안보나 경제로 보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 클루치다르올루가 되면은 클루치다르올루의 세속주의, 즉 아타투르크가 튀르키예를 장악하면서 종교인들을 압박을 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간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을 찍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클루치다르올루를 보면서 세속주의 독재와 같은 그러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에르도안을 찍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워낙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말에 이런 상황 내에 있다 보니까 튀르키예 정도 되면 어쨌든 경제 규모가 아주 작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꽤 큰 규모다 보니 튀르키예 경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에르도안이 어쨌든 성공하자마자 문제는 튀르키예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까지 일어난 거 보면 이게 약간 어쨌든 걱정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 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나오는 모든 분석들이 튀르키예 경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교과서와 완전히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이 교과서가 되면은 세계 교과서를 다시 바꿔야 된다 할 정도로 비과학적인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을 안 하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전에 기준금리 낮추면 물가 잡는다. 이상하다.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왜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심지어 튀르키예 통화 가치도 더 오른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물가도 폭등을 하고, 이런 선상이었는데 이번 대선 때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줄 거다, 그럼 물가 잡는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시행을 하면, 공약들을 시행하면 튀르키예 경제가 진짜 멀쩡할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지금 튀르키예 문제는 모든 거를 에르도안이 혼자 결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사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절대 권력에 취했다고 보는데요. 아마 믿는 구석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튀르키예에 돈을 대줄 수 있는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에 기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튀르키예가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또 줄타기 잘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로 러시아하고 친밀감을 보여줬냐면요. 러시아가 아예 푸틴이 우리한테 줄 가스값 천천히 줘도 된다 하고 유예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거 보면 뭐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튀르키예의 경제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에서 좀 정치로 좀 돌려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패하길 바랬던 게 서방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방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좀 복잡한데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일 맡고 있는 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지 않습니까? 네. 튀르키예가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스웨덴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일단은 좀 어렵게 됐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도 반대하다가 3월 달에 오케이 해서 핀란드도 들어와 있고 이제 스웨덴도 어쩌면 7월 달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두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구의 지도자들이 에르도안이 분명히 독재자고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뭐 열심히 칭찬하고 축하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난민 문제죠. 난민 문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튀르키예가 유럽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난민이거든요. 튀르키예가 만약에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유럽의 지옥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튀르키예에서 전부 다 유럽으로 보내버리면 그렇죠. 되니까. 유럽으로 네. 가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이 튀르키예한테 말 못하는 게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난 문 열까? 네. 이게 큰 지렛대거든요. 무섭죠. 네. 그게 제일 무서울 겁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나토 가입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가장 무섭고 다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찜찜한 게 튀르키예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정말 잘 주고받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그거 좀 막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푸틴이 또 좋다. 막 아주 흔쾌히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스값도 천천히 줘도 좋다 그러고 또 반대급부로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S-400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러시아 거 그대로 갖고 오겠다는 거고 그거를 나토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적성 국가의 무기가 네. 우리 나토 회원국에 들어와서 이게 말이 안 되고 여기 뭐 귀중한 정보들이 나갈 텐데 네. 근데 튀르키예는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간다. 와. 그러니까 이게 튀르키예는요 쉽게 말하면 외교적으로는 내 할 말 다 하고 얻을 거 다 얻고 네. 주더라도 내가 얻을 거 얻고 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 튀르키예가 굉장히 거북스럽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튀르키예는 러시아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푸틴 대통령은 야, 에르도안 됐다, 신난다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훨씬 낫죠. 왜냐면 만약에 에르도안이 안 되고 야당 대표가 됐었으면 아무래도 적응하기 힘들죠. 아마 야당 대표가 됐으면 친서방적인 게 더 나았긴 했겠지만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은 빼고요. 유럽 국가들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에르도안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건 원래 이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때문에 지금 막 정권도 흔들리고 되게 고통받고 힘들어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과정에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지금 이제 튀르키예 어쨌든 여기 있는데 에르도안은 왜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거는 클루치 다룰루가 되는 거였습니다. 클루치 다룰루는 난민들을 다 송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와, 더 네, 그리고 강경한. 시리아에 있는 튀르키예 군대를 빼겠다. 근데 사실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난민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아요. 에르도안 쪽에서도 뭐 난민들을 계속 받겠다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완전히 쫓아내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선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그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에다가 난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었어요.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원하는 사람 보내는 그러한 작전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시리아 난민이 거의 4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은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예, 그런데 20만 명에게 시민권을 줬고요. 와. 그 사람들이 투표도 했죠. 아, 투표도 했고. 네. 아, 그 투표는 그러면 에르도안. 당연히 에르도안이겠죠. 네. 그리고 네. 시리아 난민들은 에르도안이 된 다음에 만세를 불렀어요. 거리에 나와서 축제. 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르도안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야당 대표 됐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추방될 가능성은 지금 적어진 거죠. 와, 이 어떻게 보면 선거의 정석이라면 사실 패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선거에서 이긴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2003년 총리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11번의 선거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선거의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이제 중동 질서나 이런 데서 에르도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종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아마 종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강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정권을 넘기겠죠. 그러면서 튀르키예의 국부로 남고 싶어 합니다. 국부로? 네, 그러니까 아타트르크를 제끼고 국부로 화폐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고 아타트르크가 했던 세속주의 방향의 터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찾겠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이게 참 주변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1071년에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비잔티움을 이기고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는데 첫 단추를 놓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 지지층들의 골수 지지층들은 무슨 말하냐면 2071년까지 튀르키예를 다시 예전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러면 앞으로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에르도안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될까요? 속 태우겠죠. 에르도안이 지금 당장 부딪혀야 될 문제가 하나 시리아 문제거든요. 시리아의 안전지대를 빨리 철수하라고 그러고 클루스 다룰루 야당 대표가 됐으면 철수했었겠죠. 근데 에르도안은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사자회담을 제안하는 상태예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서로 지금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네 나라 회담을 하자. 그래서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러시아. 그래서 튀르키예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전제 조건이 군대 빼고 군대를 먼저 빼야지만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문제가 굉장히 커요. 시리아 문제가 크고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튀르키예가 중국하고 에르도안은 약간 친중 성향이 있는 사실은 에르도안이 거의 유일하게 위구르 신장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중되기는 어렵네요. 위구르 신장에 예, 그런데 같은 에르도안은 항상 카멜레온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놓고 싶어 하는데 그 철도에 아마 중국의 자본을 좀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야 가야 되거든요. 지금 서방이 볼 때는 어쨌든 에르도안이 상당히 좀 얄미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걸 딱 국익을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외교면에서는 얄미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권을 찾으니까 튀르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굉장히 강한 튀르키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교적으로는 활발하거든요.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에 한 나라에 딱 끌려가지고 우리는 친미다 침미해가지고 미국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미국, 이때는 러시아, 이때는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지금 머리가 아프죠. 중립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튀르키예 경제가 멀쩡하면 계속 그럴 수 있지만 튀르키예 경제가 멀쩡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튀르키예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중요한 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이 튀르키예에서 군대를 빼면 되겠죠. 나토 기지를 빼면 되는데 그게 못 빼는 이유가 대체할 만한 기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리릭이라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길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오라고 그랬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로 가면은 러시아를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질리릭에서 모든 작전을 다 해왔는데 2016년 쿠데타 이후에 미국과 사이가 지금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아주 서로 계산 쓰면서 머리 쓰면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 되게 보면 뭐랄까 되게 상대 국가를 좀 괴롭혀서 그렇지 그런 걸 좀 잘 조정한 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둘이 너무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정부는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에르도안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질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서방 얘기를 좀 떠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에르도안한테 뭔가 바라고 좀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에르도안이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에 확 안 붙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심지어는 에르도안이 최근에 샹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화 파트너거든요. 아니 나토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대화 파트너인데 그전부터 얘기 왔어요. 우리는 완전한 멤버십을 얻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에르도안의 새로운 정부는 중국과는 더 밀접한 관계가 갈 거고 서양과는 계속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에르도안이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제 질서에도 정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시리아도 끌어들이고 이란과도 손을 잡고 그러면서 점차 사우디 중심으로 지금 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70년 이상 니네 하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우리 말 좀 들어봐. 이게 지금 사우디가 하는 얘기고 어느 정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사이를 좋게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내거는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